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창작 네트워크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작은 규모의 예술 활동부터 온라인 비대면 공연 전시로 활로를 찾는 등 현장에서의 고군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씨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계도 변화에 대응하고요. 또 특색을 살린 내실 강화와 인력 양성 등의 자구책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팬데믹 속 전북의 문화예술 회생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지원 방안, 또 온라인과 소규모 공연 등의 대안 마련과 함께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역할 확대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 문화예술의 회복과 발전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코로나로 다른 힘들지만 문화예술도 완전히 줄었잖아요. 무대가 사라지면 모두 실직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특히 전북은 문화예술 전통의 지역이고 소중한 자산인데 그 뿌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코로나 속에서 각종 지원이 펼쳐지고 있지만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마저도 소규모나 개인들은 받기 힘든 것 같아서 선정적인 지원이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전에도 꾸준히 연극 보고 미술 전시 등도 관람했는데요.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지역 곳곳에서 소규모 행사나 온라인 전시 축제 등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예술인들의 다양한 시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향유하고 찾아보려는 시민들의 참여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온라인 공연이나 연습과정 등을 SNS에 공유하는 건 좋은데요. 그걸 갖추기 위한 장비나 편집 인력 등은 작은 단체의 경우 여건이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이나 예술단체에서 온라인 통합 지원책 등을 마련해서 균등한 지원을 한다든가, 더불어 전북의 특색을 살릴 온라인 콘텐츠 개발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요.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수입 확보에 나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와 함께할 것을 대비한 시도와 준비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문화예술도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수용하고 살려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전북의 문화예술 회복과 발전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연구원의 김동영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영입니다.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의 김지훈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지훈입니다. 자, 전북과학연구센터 센터장을 도 맡고 계십니다. 김동영 예, 박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계 코로나19 시작하는 첫 해보다는 그래도 좀 다양한 형태로 많은 발전 변화를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첫 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겪으셨을 것 같은데 비교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침체가 좀 됐는지 데이터가 좀 있을까요? 예.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가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프리랜서고, 그렇죠. 또 대면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했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화예술 활동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저희 전라북도 문화예술 분야의 그 피해 상황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공예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나 전시가 20건 취소되고, 판매나 체험은 한 23건 취소되고, 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나 연주가 51건, 그다음에 공연이나 행사가 11건, 이렇게 대부분 한 70-80% 정도가 취소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공연예술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쪽 공연예술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개막 편수가 56.4% 줄어들었고요. 예, 네. 상연 횟수도 51.2%, 매출액은 69.4%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문화예술가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장기화되면서 아예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가졌던 다양한 관객이랄지 아니면 예술가들 간의 네트워크가 깨져버려서 앞으로의 창작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심리 신청 건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술인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또 불안감 때문에
심리상담 신청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한 127%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김지윤 대표님도 예술인인데 우울해 보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좀 우울합니다. 사실 우울하니까 진짜. 예,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울감을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실 네. 문화통신사 협동조합 안에서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만 김지윤 대표님은 실제 또 대금 연주자로서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과거와 코로나 시대,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네.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이제 활동하는 장소가 되게 그러니까 사무실이 되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아. 현장에서 계속 누군가를 만나거나 새로운 무대에서 계속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엄청 제한적이게 사무실에서 그냥 업무만 보는 형태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오는 우울증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좀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그 예술 활동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사실은 예, 네. 네, 많이 좀 그렇더라고요. 사무실에서 활동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그냥 그렇죠. 공연이라는 건 관객과의 호흡이고 네, 또 그 호흡 속에서 아쉬움이나 또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네, 김동영 박사께서 말씀하신 창작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 하나하고 네, 관객과 네트워크를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이제 이 맥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는 게 아닐까, 뭐 여러 걱정들, 물론 네. 장기화에 대한 걱정도 있겠습니다만. 네, 네. 사실 그래서 많이 걱정도 많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만큼 이제 목말라 있더라고요. 사실 네네. 어디서 공연이 좀 대면 공연을 좀 한다고 하면은 되게 이전보다 사실 그 저희도 되게 목말라 있었지만 예. 이거를 되게 기다리고 있는 도민들도 되게 문화예술을 목말라 하는구나라는 것도 사실 현장에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네. 첫 해보다는 그래도 김 박사님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이제 3차까지 많이들 접종을 하고 계셔서 거리두기 속에서 비대면 내지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공연들도 하고 있고 뭐 온라인 통해서도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를 꾀야만 된다고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공연예술 통계에서도 제가 올해 작년 거 2021년도를 보니까 그래도 2020년보다는 한 18% 정도 회복된 걸로 나타납니다. 예. 네, 그렇지만 앞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법을 모색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예. 번째는 문화예술가들이 이제 이 비대면 관련된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모색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하.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가들이 지금까지의 기존의 활동과는 다른 비대면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 기술은 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자와 문화예술가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현장성과 즉흥성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렇네요. 기술가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송출할 것인가 뭐 이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랄지 아니면 뭐 NFT랄지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시도들이 나타나는데 이 분야의 문화예술가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하.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중심에서 이제는 온오프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실험들이 성공적인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체험이나 교육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키트를 집으로 보내주고 그 교육 활동들을 온라인으로 하면서 직접 집에서 체험하는 네. 이런 형태의 혼합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새로운 형태의 그 대안적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예. 작은 단위의 공동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 공동체들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이로 되면서 깨져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러지 말고 이 작은 단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작은 단위의 문화예술들은 좀 허용해주자라고 하는 형태로 좀 변화되고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건 마이크로 컨택트라고 하는데요. 작은 단위는 또 작은 단위 차원에서의 결합을 통해서 1대1이랄지 아니면 다수와 소수가 함께하는 이런 형태의 공연들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활려서 전라북도만의 특색 있는 어떤 대면의 문화예술 활동에서도 마이크로 컨텐츠라고 하는 모델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박사님이셔서 그러시는데 분석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저도 좀 이 부분은 공감이 좀 될 것 같아요. 기술자와 문화예술자의 네. 바라보는 시각, 네. 완성도의 어떤 기준이 조금 더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갈등 내지 마찰을 좀 빚은 적이 있으세요? 사실 대단히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영상화라고 해서 거의 이제 뭐 시각적인 것들에만 사실 의존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 이제 예술가들 사이에서 말하는 거는 음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이것들이 어쨌든 기존에 있는 현장성에 있는 그런 뭐 그런 현장 음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쨌든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기술을 거쳐서 실제로 영상과 음향이 좀 더 완성도 있게 나와야 되는 건데 또 거기에 또 더해서 영상도 단순히 촬영뿐만이 아니라 연출이라는 게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이제 사실 영상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 활동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채널도 많아지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은 더 혼란스럽고 거기서 가장 좋은 그런 양질의 그런 영상 미가 좀 더해진 것과 음향까지 더해진 것들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전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울러서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간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빠른데 굳이 지금 공연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돼? 라고 혹시 또 비판적 시각 내지는 우려의 시각 뭐 일부 일리 있는 생각이시기도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좀 분위기는 있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는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작년에 계속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나온 것들은 지금이야말로 예술이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리질리언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예술의 회복력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경제 회복력도 중요하지만 예술을 통한 회복력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걸 행사라고 보지 않고 문화예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뭐 단순 공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 내용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가 더 있다고 본다면 지금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부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대선구도 속에서 뭐 양극화라든지 여러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현실을 또 문화예술을 공연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이제 문화예술계를 위한 지원책이라든지 정부의 지원책이 또 지자체 나름대로 지원책이 있는데 현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동현 목사님?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는 어떤 심미적이고 문화 향유권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사회적 기능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공공성은 지금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한 생계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20년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문화예술 활동이 취소되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생계가 어려운 문화예술가들을 위해서 긴급한 긴급 생활 지원비를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예술인이 한 2,4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예술가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선정을 하고 하면 끝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선정을 해서 후순위 사업 60개도 추가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창작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또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예술 프로젝트랄지 아니면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들 이런 사업을 해서 한 92억 정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도 제가 연구한 바 있습니다만 전라북도의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비대면 콘텐츠의 제작 공간 조성 및 인력 양성, 쌍방향 정보 플랫폼 구축, 디지털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등을 제안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이나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참 잘 해주시는데 실제 이제 힘들어하고 계신 문화예술인들의 체감도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 대표도 뭐 문화예술인 2,400명 중에 한 명이실 테니까 이런 지원금 받으셨습니까? 네, 지원금 받았습니다. 만족하셨습니까? 아니 그래도 사실 금액적으로는 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도에서 어쨌든 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그렇죠. 그런 약간 이 사회의 그런 안전망이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발현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기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뭐 비정규직 프리랜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정적인 급여가 일단 없는 거잖아요. 네. 그때 행사 그때마다의 공연을 올렸을 때 이제 그로부터 받는 수당 이런 구조일 텐데 네. 일단 행사가 많이 취소됐기 때문에 우선 이런 생계 지원이라든지 뭐 창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은 힘이 됐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은 결국에는 다시 이제 온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네. 예.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불안감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 제 주변에는 2020년도에 실제로 좀 음악을 좀 잘하는 친구가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제 예술가의 길을 좀 포기한 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당장 이제 생계가 너무 어렵고 이제 또 가정이 있는 친구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예술가의 길을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 이제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사실 그 부분들을 정도의 보면서 실력까지 갖추기 위해서 걸어온 네. 교육 과정과 혼자만의 또 네, 사교육 과정, 뭐 노력의 과정들이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또 그 친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했던 단체 활동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 단체도 이제 타격이 좀 큰 거죠, 사실은. 근데 계속 음악을 이제 권유할 수도 없고 단체 입장에서도 사실 그러다 예. 보니까 개인의 이런 문제도 있지만 단체에까지도 이게 좀 그 문제점이 좀 확산이 되는 그런 아픈 현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단체로 보면 네. 이제 소규모 단체가 있고 우리 전라북도로 들어와서 보면 뭐 전주 세계소리축제나 전주 국제영화제와 같은 또 굵직한 또 단체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들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소규모 단체들은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단체들이 많은데 뭐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그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쨌든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서 어쨌든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단체들한테는 어떤 뭐 대안적인 방안이 될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예. 네.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은 그러면 한 해를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네. 뭐 공모를 해서 이제 사업을 따오기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전북만 국한해서 하시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전라북도 공모 사업보다는 중앙 쪽에서 좀 받아오는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아무래도 공모 사업은 좀 많이 있습니까? 네, 엄청 많아요. 사실 엄청 많고 전라북도는 한시적으로 딱 사업 그러니까 연초에 딱 한 번 있는 이제 그때 3월까지의 이제 공모 사업을 이렇게 한 번에 쭉 쓰는데 중앙 쪽에는 이제 뭐 연말부터 연초 그다음에 중간마다 나오는 신규 사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저희가 이제 검색하면서 계속 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이 어떻게 보면은 김동영 박사님 뭐 중앙뿐만 아니라 전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지원하는 여러 공모 사업들이 좀 많아지면 엄청 많다고 말씀하셔서 순간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게 됐습니다. 물론 그 경쟁의 시대에서 또 공모를 따내야 되는 데는 또 그 단체마다 또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일단 현금 지원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역시 예술인들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작 지원에 관련된 공모 사업이 좀 많아지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앙에서도 계속해서 이 비대면 사회에 맞춰서 지원금을 늘리고 있고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경영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뭐 지원금이 많은 축제나 기관들은 비대면 사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이 네네. 있어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지나가자면 작년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하고 인터뷰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 비대면 그러니까 웨이브를 통해서 비대면 플랫폼으로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를 하고 일부는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왜 전주여야 되는가? 로컬적 측면에서의 전주 국제영화제가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송출되면서 왜 전주의 지역성은 어디렇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비대면이라고 하는 기계적 어떤 예산적 측면만 해결된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 비대면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예술적 가치, 지역적 가치를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직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기술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사 프로그램인 국악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격주로 지금 본사와 지역이 우리 전주 총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주라는 국악의 고장으로서의 가치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고 그걸 또 녹아낼 수 있는 기술력이 우리 전주 총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물론 예산의 협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방송에서 좀 더 기회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또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짜 지금 저희 쪽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스스로 좀 그러니까 기존에는 누군가 이제 물을 주기만을 바랬는데 지금 예. 스스로 물을 줄 수 있는 환경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했던 활동들을 조금 더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정말 중요하고 예. 기존의 이런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이제 공연이 만약에 이제 당일날 끝나고 나면 사실 이게 거의 이제 없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좋았던 것들은 예술가들이 실제로 그런 영상도 기록을 하고 본인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좀 고민도 할 수 있었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들한테도 좀 그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대면화에 대한 이제 대안적 측면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창작자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향유자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창작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형태에 대한 융합적 시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리 그래도 대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무조건 다 비대면 성과물을 내놔라 이렇게 영상 성과물 이런 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실제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창작 활동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지원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향유자 측면에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 디지털화에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생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율이 많고 또 디지털에 대한 취약계층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그 생산도 조금 더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그 유니버셜 디자인을 채택해서 예. 소리를 좀 키워준다든지 아니면 글자를 좀 크게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에 대한 생산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작은 단위 같은 경우에는 좀 찾아가서 하는 이런 활동들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팬데믹 속에 전북의 문화예술 회생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의 김지윤 대표, 전북연구원의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어떤 격차 이 부분 하나 짚어보고 또 다른 분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수도권에 비해서는 오히려 지방에 1.8배가 많고 그런데 문화예술인의 숫자는 60%가 수도권에 활동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언밸런스 하고 있는 그런 수치인 거죠, 지금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100만 명당이라고 하는 숫자로만 이제 그 사람 숫자당 몇 명이냐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전체를 보면 예. 문화 기반 시설이 전국에 2,825개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수도권이 1,04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100만 명당으로 하면 그러지만은 실제로 문화 기반 시설 총수로 보게 되면 5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등록을 한 예술가들도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 간의 문화 균형, 불균형은 상당히 심각하다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의 심각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심화된다고 했다는 게 더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코로나19 문화관광 콘텐츠 영향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지역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문화 관련된 카드 지출액이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모든 측면에서의 어떤 다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특히나 취약한 지역, 취약한 계층에게는 네네. 더욱더 가혹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야, 있습니다. 일자리 떠나서 떠나는 청년 인구가 상당히 우리 쪽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화예술계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이라든지 시설이 많은 수도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좀 더 생기겠습니다. 네네, 많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많이. 사실은 저희도 이제 대학교 친구들하고 실제로 이 친구들이 사회, 그러니까 전주에서 자리 잡고 예술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 작년에 좀 저희도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예. 하고 싶은 친구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자, 이번에는 축제와 공연 전시를 기획하는 현장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임미애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미입니다. 예. 잘 지내시냐는 질문은 좀 인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 축제와 공연 전시의 어려움 이야기를 두 분 통해서 듣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좀 더 전달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박사님 말씀하시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뭐 코로나19가 거의 사회 경제 전반에 산업군들이 타격이 입었을 텐데 특히 뭐 대상자와 대면으로 소통해야 되는 그게 또 반드시 필요했던 문화예술계의 타격이 가장 컸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예. 공연하고 전시가 그 문화예술계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계신 분들이 어떤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네네. 있는데요. 프리랜서 작가나 그 예술가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 그 종사자들이 극장과 전시장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폐쇄나 시간 제약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실상 뭐 월수입이나 뭐 어떤 그거를 또 펼칠 수 있는 장이 없는 달이 연간 많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종식의 끝이 아직도 사실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스스로의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이렇게 힘든 시대에 문화예술이 중요하느냐 좀 뭐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고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화예술이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그러니까 모든 이제 많은 분들이 제한된 일상에서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는 그 일반인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의 그 매개가 그분들을 어떤 삶을 조금 더 그 지쳐 있는 삶을 조금 업시켜줄 수 있는 굉장한 그 가치와 영향력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계자금이라든지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 보완책에 대해서도 많이 전달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실상 저희 주변에서 생계자금이 나올 때 서로 뭐 받았냐, 나도 받았다 아하.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서 예. 그런 직접 지원해 주시는 걸 매우 감사하고 계세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직접 어떤 생계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실제로는 본인들도 굉장히 이 상황에서 힘들지만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문화예술이라는 매개로 예술로 문화로 삶을 어떤 그 희망을 얘기해줄 수 있고 소통하고 싶어 하고 계시거든요. 예. 따라서 그 어떤 예술의 창작과 수용을 온라인화 해야 한다는 말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런 시기에 예술인들이 장을 조금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동시에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공연하고 전시를 하기 위한 그렇게 대응하기 위한 어떤 스마트 전시장이나 공연장 같은 인프라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임미애 연구원 계시는 이곳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특히 전주 한지문화축제를 이제 총괄하고 계시는데 작년 5월에 전주 한지문화축제 보니까 개막식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한 모습을 봤는데요. 이 관련돼서 경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작년에 이제 5월에 저희가 매년 5월에 전주 한지문화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이제 그간 최초로 작년에 25회였는데 최초로
비대면 그것도 실시간 줌을 통해서 개막식을 저희가 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개막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줌으로 시민들을 연결을 해도 개막식이 재미가 없다면 흥미가 없다면 그 줌을 이제 빠져나가실까봐 굉장히 고민을 했었었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의 어떤 결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족 단위의 시민을 모집을 하고, 그 시민들을 이제, 개막 2달 전에 모집을 했어요. 예. 그리고, 개막 1달 반 전에, 선정을 하고, 그리고 1달 전에 그들을 위한 키트랑, 나머지 어떤 부대, 그 재료들을 다 만들어서 곱게 그거를, 정리를 해서 개막 2주 전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개막식에 참여를 하고 개막식 끝난 다음에 가족 캠프 형식으로 또 2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같이 즐겼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제 5월이 한지 축제지만 한 2달 전부터 이 한지 축제를 계속 인식시키고 그렇네요. 관리를 받으면서 어떤 그 축제에 대한 그간 생각했던 고전된 어떤 개념이 조금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굉장한 어떤 저희가 그 평가를 좀 그 인식 개선했다는 평가를 좀 받았고, 예. 그리고 그 모든 분들한테 또 저희가 다 설문조사를 또 해서 어떤 개선 사항 또 좋았던 거 다 일일이 또 자체 분석을 또 좀 했었고요. 예. 그 다음 날 또 계속 온 오프라인에서 참여형 어떤 그렇군요. 프로그램을 했었죠.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또 개선 방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올해 5월에도 아마 여기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5월 5일 또 저희가 개막을 하는데요. 예. 5월 5일부터 7일 3일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형식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그때까지 좀 어려울 거라는 그 예상으로 예. 비대면 형식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선해서 이제 시민들하고 만나볼 계획입니다. 예.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우리 김지윤 대표님의 대금 공연도 좀 보고 한지문화축제도 좀 직접 가서 한지의 아름다움도 감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임미애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도의 문화관광을 이끌고 있는 곳이죠. 전도문화관광재단의 이기전 대표 이사를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누구보다 문화관광재단의 어른으로서 또 책임자로서 고민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문화예술계 예. 관계자분들께 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예.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을 그 팬데믹 상황에서 보내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여튼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 수많은 문화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또 향유를 해야 하는 우리 도민 여러분, 어쨌든 공정하게 균형 있는 보조금 지급으로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예. 또한 관광업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단 자체 추진 사업 외에도 K 컨벤션 지원 사업, 스마트 쇼핑 관광 구축 사업 등 중앙 부처의 공모 사업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예.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모두 함께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은 또 관광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문화예술 관광 업계에 계신 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셨는데, 예. 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정책을 펼쳐왔고, 일상 회복에 조사를 해보니까 3,73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오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올 한 해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실제 문화예술진흥이나 또 관광진흥, 공연 분야에 실제 들어가는 이제 기금은 284억 4,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속 가능한 그 어떤 문화예술 창작 지원 그리고 도민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2021년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도 약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도내 예술인들에게 4천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금 지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3,000명 정도에게 지급하였고 남은 예산도 올해 연말까지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공연하고 전시 행사는 정부의 이제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도민 여러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우리 청소년 유아들에게 교육 분야는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어떤 교육 키트를 보급해서 가능하면 비대면이지만 실감나는 문화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 문화예술인들의 심리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김동영 박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심리 상담, 건강 치료 쉽게 가능한 전북의 현실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예, 우리 복지센터에서는 우선 작년부터 종합병원에 이제 협약을 맺고 가능하면은 이제 그 원로분들과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일단 병원 측과 재단이 부담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예. 올해도 역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그런데 아쉽지만 아직 재단에서 이제 심리상담 관련 지원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추후에 이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건강치료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이제 지역 문화예술계 아주 든든한 후원 단체가 이제 될 텐데. 네네. 그런데 작년 도의회 행정감사를 보니까 재단의 운영 과정 문제 등이 있어서 이 지적을 좀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행정감사 때 아무래도 그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재단 대표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만 전담 연구원들하고 또 직원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제 기초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진한 부분은 잘 현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예술 현장 간담회도 좀 가지시는 것 같고 소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랄까 또 심사 과정의 객관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엄격하게 또 지켜져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일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재단은 이제 예술 현장의 이제 목소리를 항상 가능하면 자주 듣기 위해서 지난 21년 연말에도 시각, 공연, 또 청년, 문학 등 이제 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고요. 올해에도 이제 전라북도 예총 임원 간담회에서도 분야별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직접 제가. 그래서 예. 이제 지역문화예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특히 이제 심의제도에 있어서는 심사 책임제, 그다음 심사 이력제, 그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의 간소화, 그다음에 재정 지원도 좀 확대하고. 그래서 예술가 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전북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실태 조사는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예.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원래 이제 이게 각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예. 또 군 단위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팬데믹 상태 이후에 예술가들의 어떤 동선이나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몰입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예. 또 지금 예술 활동을 중단해버린 경우도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도 작년에는 이제 예산도 너무 좀 적은 상태에서 진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예. 잘못하면 또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올해 좀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4월부터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오늘 김동영 박사와 문화통신사 김지윤 대표 함께하고 계신데 혹시 김 대표님 예술인으로서 재단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제안 있으시면 예. 저는 항상 이제 예술인이고 또 대표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은 항상 사랑을 먹고 생존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관광 또한 문화예술 요소를 보고 또 즐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원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김지훈 대표가 한번 재단 이사께 말씀해 주시죠. 인사 나누시죠. 네, 네. 문화통일사 협동조합의 김지훈입니다, 대표님.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쨌든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지원 사업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 감사드리고요. 제가 현재 전주시에서 이제 그 예술인 복지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 청년들을 이제 조금 청년 기획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기존에 이렇게 활동했던 그 약간 기획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 친구들하고 뭐
같이 만나면서 기획 사업이나 뭐 다양한 네트워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오히려 뭐 커다란 지원이 아니더라도 만나면서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지도 되고 지지도 되고 서로 이제 또 앞으로 중앙공무 사업이나 좋은 거를 함께 해보자라고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예술인들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조금 더 많이 좀 예.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절실한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청년 예술가분들에게는 이제 예술 이슈랄지 또 예술 사업이랄지 기업하고 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올해는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가 바로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전북연구원의 예. 김동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제가 작년에 비대면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연구를 하면서 네. 지역의 문화예술가와 또 비대면 관련된 관계자들 한 20여 명 정도의 심층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가지 정도 제안 사항이 나와서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네네. 예, 첫 번째는 이제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 그런 기획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에는. 네. 그래서 좀 문화관광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있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결합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교육 분야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데 네. 다양한 측면에서 이 부분에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예.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네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 접근을 해달라. 그러니까 세대별로 이 변화된 환경에 따른 수요가 다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맞춤형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상당히 그 코로나 이후에 문화예술의 성과를 유튜브랄지 이런 플랫폼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고 있는데, 네. 근데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장성이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딱 이루어지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유튜브에 남게 되는, 그래서 예술가들의 권리 보호가 제도적으로 예.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꼼꼼하게 예. 봐달라고 하는 부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이 지금 5가지 그 변화된 어떤 환경에 정할 기획자, 그다음 컨텐츠 공간,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재단에서 우리 공간 자체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사를 왔거든요. 다른 건물로. 예. 그 공간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측면에서 온오프라인도 이제 확대하고, 그다음에 소유자 중심이라 하면 이제 우리 도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이제 C19 이후 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게 드러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의 어떤 권리 상정이라는 걸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했거든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김지현 대표님. 네, 저 그 한 가지 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네. 있는데, 저희가 사실 계속 어떤 그 지원 사업에 있어서 계속 자부담도 폐지가 되면서 계속 지원 사업이 되게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 예. 이제 작년에 서울문화재단을 보니까 예.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을 때 예술가들한테 그 활동비를 300만 원씩 지원해주는 별도로 지원금 말고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활동비. 그래서 예. 네, 되게 좋은 그런 접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예. 혹시나 이제 전북 재단에서도 가능하다고 예. 하면은 예. 예술가들이 좀 창작 활동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활동비도 예. 같이 좀 지원해주는 것도 좀 맞습니다.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진행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떤 경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좀 소통을 하시니까 그래도 예. 제안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의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예, 가능해진 아주 것 좋은 같습니다. 얘기가 기회고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의 활약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네. 문화관광재단의 이기전 대표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들을 좀 끝 마무리 발언 속에서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원비는 있는데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지금 활동할 여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타 문화관광재단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고, 그 김동영 박사님 말씀하신 그 5가지의 제안도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뭐 온라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제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돼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사실 기본부터 좀 이 셋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 측면은 현재 전라북도 콘텐츠 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상당히 기술적 측면이고요. 네.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이 기술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그거에 대한 제작과 교육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는 빨리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이제 관광 쪽 이야기는 또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뭐 대선 속에서 2030 MZ 세대 또 뭐 청년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문화예술계 안에서 이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한참 뭔가 배우는 시기에서 사회로 좀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도 받고 자부심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데 이거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정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김지훈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청년 예술인들의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는지 김지훈 대표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사실 작년에 재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뭐냐라고 했더니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페이퍼 작성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실제로 선배 예술가들하고 좀 네트워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공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는 방법 등,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대학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능 위주의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대학교에서 정규 교육으로 지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전주시랑 협의를 해서라도 좀 사회에 좀 진입하는데 좀 필요한 교육들이 좀 대학생들한테 좀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학령 인구 감소하면서 대학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이 어렵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 관련된 학과가 이제 통폐합되는 사례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대학 안에서도 좀 그런 취업과 연계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좀 실용화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선배 예술인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좀 많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참 어찌 보면 김동영 박사님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과거의 감사함을 또 생각하는 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더 이상의 이제 어떤 성장만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는 성장보다도 조금 더 성숙해지는 사회, 작지만 또 적지만 이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 사회.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를 조금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문화예술계도 아마 분명 그런 부분에서 공연 횟수가 많아졌다면 횟수의 초점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좀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안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런 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커다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대퇴사의 시대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을 하지 않고 쉬어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망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청년들도 큰 흐름 속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기업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취직하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청년들이 일과 휴식이 함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자기의 주거 공간을 옮기는 그런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 대도시에서 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 아주 편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리모트 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도 뜨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도 바로 이 분야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신화적 어떤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컨텐츠적 의미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청년들이 조금 더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문화예술이 단순하게 예술 작품의 생산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까지 고려하면서 문화적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재윤 대표님 대표 이전에 대금의 연주자로서
최근에 좀 연주를 좀 하십니까? 아니 저희 좀 듣고 사실은 싶고. 사실은 거의 안 하고요. 네, 아. 거의 안 하고 사실 이제 기획자로 완전히 제가 이제 전향을 해서 네, 네. 사실 거의 안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우진문화공간에서 이제 전시를 하는데 예. 그냥 버스킹처럼 한번 간단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가서 한번 해줬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네. 아니, 듣는 사람은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예. 참 뭐 이 거리의 예술사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어디를 가든 좀 공연을 좀 볼 수 있고 꼭 그 공연장에 가서 공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공연이 있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런 경우는 거리두기 충분히 하면서도 네.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물론 그런 거리 공연을 또 할 수 있는 또 지원이 또 있어야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팬데믹 속에서 전북의 문화예술의 해술 회생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의 김동영 박사 그리고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의 김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각자의 그 노력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가슴속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영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예.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과거에 문화예술이 가졌던 어떤 기능이 어쩌면 심미적 기능하고 문화 향유권 이런 권리적 측면에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사회를 거치면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치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국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치유 기능적 측면에서의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은 사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도 변화의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팬데믹 사회다 보니까 더 지역적 가치와 로컬 가치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가들이 활동을 할 때 보편적 가치보다도 이러한 지역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예술가 분들께서 힘을 냈으면 좋겠고 도민들도 조금만 더 힘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 치유라는 측면에서의 강조와 지역적 가치 사실은 지역 언론도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두 표현을 들으면서 저희 언론인으로서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지현 대표님. 네, 저도 사실 박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저는 계속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성과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손을 잡아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 무엇보다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사실 또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로컬 지역적인 그런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이제 풍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예전에는 사실 판소리 하면은 추임새 넣는 할아버지 그 모습 자체가 좀 풍경이었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정주자의 시점하고 여행자의 시점에서 그렇게 교차되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서 더욱더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예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이 먼저 함께 좀 공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아주 진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북연구원의 김동영 박사 그리고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의 김지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털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